많이 그랬던 교수님께서 이제 이 사용해결 제장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적용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 부산시에 큰 관심이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개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동해안에 이제 저기 울진, 월성, 고리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서해안에 한 개씩 있습니다.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 현황은 25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1기가 이제 경수로 원전이 되고 4기는 이제 월성에 있는 정수로 원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수로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산 쪽에서는 신고리 오일고기가 이제 이렇게 대표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잔반 논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 해결료의 원전의 어떤 위험성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사용 해결료 제장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간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해서 이게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나타내는지 보시면 이제 이게 상당히 위험하구나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25기 원전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원전 계획에는 2035년까지 현재의 용량의 2배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해결료도 이제 2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경수로 원전과 이제 중수로 원전의 이제 차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경수로 원전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리에 있는 그런 원전처럼 100만 킬로와트 한기에 이제 100만 킬로와트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해결료는 이제 옆에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거의 한 4m 높이에 20cm, 가로 20cm, 세로 20cm 되는 저런 집합체가 1년에 40개, 무게로 따지면 한 20톤 정도가 1년에 장전되고 또 1년에 방출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월성에 있는 중수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마한 열교다발이 조그마한데요. 이게 길이가 여기 보시면 한 50cm에 지름이 한 10cm 되는데 무게는 약 20kg 정도 됩니다. 이런 게 1년에 한 5,000개가 들어가고 5,000개가 빠져서 1년에 한 100톤 정도의 사용해결료가 장전되고 이제 나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경수로 사용해결료에 비해서 이 중수로 사용해결료는 전동 우라늄을 때문에 이제 적게 타고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위험성 측면에서는 경수로 사용해결료보다는 조금 덜 위험합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사용해결료가 나오느냐 하면 경수로 한 끼에는 이제 1년에 약 20톤 정도, 중수로는 약 100톤 정도 나오는데 40년 운전하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곱하기 40을 하면 약 800톤 정도 나오고, 만약에 이제 50년을 좀 운전하게 된다면 이제 10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이제 경수로 21기인데 계산하면 대략 2만 톤 정도가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경수로 2035년까지 40기가 이제 운전된다고 하더라도 한 4만 톤 이하의 이제 사용해결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용해결료가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각 원전에 어느 정도 이제 저장되어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 경수로 사용해결료는 전부 저장조 안에 이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와 한빛, 영광, 그리고 한울, 울진, 신월성 이슈로 있는데 각 원전 저장조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사용해결료 저장되어 있냐 이렇게 수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고리 같은 경우에 1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0톤 정도, 3호기는 이제 800톤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고리 3호기는 고리 1호기와 고리 2호기에 있던 사용해결료들이 좀 이송 저장되어가지고 좀 더 많습니다. 저는 이 고리 3호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800톤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용해결료가 왜 위험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용해결료는 아주 위험한 핵종들이니까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 난 사용해결료 속에는 아주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핵종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위험한 게 세슘 137인데요. 이게 이제 왜 위험하냐면 이게 체르노빌 사고에서 이제
체르노빌 사고로 이제 주변을 오염시킨 게 3분의 2에 해당되는 또 방사능이 이 세슘 137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관광기도 30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주변을 끊임없이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 때 방출된 세슘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200만 큐리에 해당되는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경수로 사용 해결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용 해결료는 이 세슘이라는 게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1톤을 해서 약 10만 킬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해결료 한기가 20톤 방출되기 때문에 20톤 방출되는 그 속에는 200만 큐리의 세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수로 100만 킬로와트짜리 하나에서 방출되는 사용 해결료 20톤 속에 체르노빌에서 방출된 세슘만큼의 양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2년을 가동하면 결국 체르노빌이 두 배분이 되는 거고요. 10년 가동했으면 이제 체르노빌의 10배에 해당되는 세슘량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해결로 저장도는 지금 현재 경수로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후울해서 이제 물로 되어 있고, 이 물을 이제 순환시켜서 사용해결로에 열을 갖다 식히고 있습니다. 그 저장하는 것 중에 이제 식히는 거는 이제 펌프가 이제 물을 돌려서 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펌프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이제 정전이 되거나 또는 이제 다른 물리적인 어떤 손상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물이 새거나 또는 이제 푸른 냉각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 물이 쭉 이제 기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니페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용 해결료가 이제 조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로 되어 있을 경우에 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데, 물이 이제 또 다 빠졌을 경우에는 이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좀 어느 정도 식혀주기 때문에 약간의 냉각 효과가 있는데, 물이 이제 빠지다가 이제 중간에 왔을 경우에 이게 이제 물이 이제 공기 흐름도 안 되고 다른 물 냉각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화재가 이제 크게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에 이제 물이 빠지게 되면 여기 물이 빠지게 되면 사용 해결료에 있는 그 바깥에 있는 이 피복제가 이제 열이 나면서 물하고 발열 반응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나고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화재가 일어나면서 또 동시에 물 속에 있는 이제 물이 H2O이기 때문에 이제 산소를 빨아들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소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발생된 수소가 누적되어서 이제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화재는 이제 뜨거운 사용 해결료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점점 식은 오래된 사용 해결료 쪽으로 번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세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들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방출이 아까 이제 마니페르 교수님 보여주신 거는 이제 거의 90%가 방출된다는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샌디아 내셔널 국립연구소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 밀집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75%가 방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느슨하게 이제 밀집 저장이 아닌 일반 저장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떨어지죠. 한 3%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소 폭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양은 여기 이제 베타베크레이라는 양인데, 이 양은 체르노빌 알필된 양이 약 20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공기가 만약에 물이 빠져서 화재가 나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세슘 양이 체르노빌의 20배에 대한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주변 원전 이거 분포는 이제 현재는 이 수치보다 많은데 20km면 거의 200만, 30km만, 400만 정도 되는 분들이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인 NRC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 하이스플릿이라는 코드로 이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리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이제 2015년도 1월 1일 기상 자료를 분류해서 7일 후에 어떻게 되는가, 또는 이제 매달 초에 2월 1일에 계산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쭉 계산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1월 1일에 이제 사고가 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본에 아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산 지방에 조금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렌지색 이상 부분은 다 이제 강제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노란색 부분은 이제 자발적인 이주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4월 2일 기상자료에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이게 남쪽 지역하고 그 북한 쪽 지역, 중국 이렇게 심하게 이제 오염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9월 1일 기상자료를 본다면 우리 이제 남한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이제 오염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이렇게 동경 지역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 이제 오염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부분은 이 노란색, 그러니까 주황색 부분에 의해 가지고 오렌지색 부분에 의해 가지고 거의 이제 2배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인데요. 여기 지역은 이제 30년 동안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정밀한 표에 의하면 한국은 이게 이 만약에 고리 3호기에 사고가 나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9,000 제곱킬로미터가 이제 피폭이 되고 이게 이주해야 되는 지역이고 최대한 54,000 제곱킬로미터가 되고 그 피폭 인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주해야 되는 그 지역의 사람 수는 500만이 넘고요. 최대는 이거는 이제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 그 기상 조건에 따라 다른데 2015년 기상 조건을 했을 때 가장 나쁠 경우는 2,400만 명이 이제 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여기 뭐 거의 한 1,900만 정도 초기 여기는 이제 30년간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재해만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되는 그런 지역. 북한도 보면 상당히 피해를 받게 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보면 오히려 더 한국보다 더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도 피해를 입고요. 여기 계산 안 된 거는 러시아도 피해를 입니다. 그래서 고리에서 사고 나면 그 주변 국가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리 3호기 사용 해결의 지상적 화재 사고는 한반도 및 주변 국가의 넓은 지역을 방사능 오염시키는 국제적 재난을 일으킵니다. 한국은 평균 9,000제곱킬로미터, 최대 54,000제곱킬로미터 면적이 피난 지역으로 변하고요. 평균 500만, 최대 2,400만 명이 피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이 면적의 거의 한 85%는 30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 해결료 저장소는 이런 지진, 쓰나미나 등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문제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쿨링, 냉각 기능이 상실될 경우에 테러라든지 사보타주라든지 북한 미사일 공격 등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무한문제에 의해 가지고 냉각 기능이 손실되거나 또는 이제 물리적 손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용 해결료가 손상을 받는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 이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밀집 지장을 했을 경우는 보통 지장의 경우보다 20배 가까운 피해를 입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 결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익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용 해결은 원자력에서 방출된 지 5, 6년이 긴가하면 빨리 건식 지장 시스를 옮겨서 지장하는 게 안전하고 그 전에 밀집 지장으로 할 때도 이걸 이제 보통 지장으로 해야 제대로 지장을 지고 그럽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일반 분들이 좀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제 정부에서 사용 해결을 어떤 재장소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건식 지향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걸 갖다 대변하는 역할처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 NGO로서 정부기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탈핵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탈핵이 전제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탈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 해결료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리고 저 제장소에 있는 건 위험한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좀 안전하게 하려면 이 방법